안녕하세요. 디아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22일 EST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업황 분위기 자체는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2분기 실적을 발표 결과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볼 거고요. 그렇다면 24년도에는 예상 매출액 정도는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을지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일 주목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독점 체제에서 양강 체제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 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된다 예단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원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와 관련해서 HBM 시장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도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EST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필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HTS에 요 내용을 좀 적으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278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 28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이제 증가 비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높진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 부분이 좀 우리가 보고 영업이익이 두 개 이렇게 좀 크게 보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는 과정 중에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매출 원가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가격 뺀 게 이 매출에 대한 총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출에 대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제외를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이 되게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높게 나와야지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매출 원가를 낮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를 낮춰줘야지 영업이익이 높게 나온다라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랑 2분기랑 요 두 개를 한번 좀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2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매출 원가 가격이 거의 한 170억 정도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총 이익이 62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판매 관리비 비용이 36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영업 이익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올림 하면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 1, 2억 정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78억 원 나왔고 매출에 대한 원가 이익이 20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원가 가격이 한 73억 원 정도 되고요. 판관비 비용이 한 43억 원 정도 나와서 영업이익이 28억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에 대해서 비율이 거의 한 7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 원가 같은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매출액 2분기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매출 원가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판관비가 조금 상승폭이 커서 영업이익이 다소 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 자체도 조금 비율을 지금 73% 비율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소 높은데 이 비율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판관비도 어느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결국 줄어들기 위해서는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24년도 예상 매출액이랑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매출액은 한 1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합쳤을 때 500억 정도인데, 상반기 합쳤을 때 500억 정도인데, 하반기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걸로 1차적으로는 예상이 들고 있고, 23년도 첫 번째, 23년도 4분기 때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약 320억 원에 한 4차례 정도 합쳐서 320억 정도 수주 공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HBM과 관련된 장비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HBM 관련된 장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주 공식 이제 퀄 테스트 통과한 HBM 3 4세대 제품 쪽으로 아마 들어가는 장비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발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HBM 3 제품 관련해서 아직까지 퀄 테스트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쪽으로 퀄 테스트를 못 받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때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와 관련해서 또 HBM 5세대 제품을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와 관련된 장비들을 또 셋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사전에 또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5세대 이 HBM3 제품 같은 경우는 로이터 통신에서 뭐 통과했다 아니다 통과했다 아니다 벌써 한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번복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연말 정도 때 퀄 테스트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거기와 맞물리면서 ST에도 좋은 소식이 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독점 체제 고압수소 어닝 장비가 HPSP의 독점 체제인데 양강 체제로 갈 건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객사의 입장에서 한번 좀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TSMC, 마이크론 뭐 이 정도 이제 큰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HBM뿐만 아니라 미세 공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면 결함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어쨌든 HBM 같은 경우도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이 하이K라는 고유전율 물질을 증착을 해야 되는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하이K 고유전율 물질을 사용을 했었을 때 계면 결함이 거의 수십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계면 결함을 없애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HPSP에서 영업 이익률이 50%나 되는 독과점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보통 하게 되냐면 원가 절감이라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이제 줄여야지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 보통 이 매출 원가에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하청업체에다가 이 경쟁을 붙여서 단가를 낮추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고객사 입장에서는 독과점 체제보다는 양강 체제로 해서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ST는 시장을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면밀히 취재를 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바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이니까 23일 저녁에 파월 의장의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이 있을 텐데 그 연설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움직일 테고
그 결과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관찰을 하고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파악한다면 다음 주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